IT23 이번 세션에서는 잘 모르는 사용자를 만나서 리서치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 제품의 타겟 유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저들을 이해해 나가시나요? 유저를 어디서 만나야 될지, 만나면 또 뭘 물어봐야 될지 첫 발부터 막막함이 몰려왔던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을 때 했던 고민들을 UX 리서처 지희님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요. 와, 지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토스코어에서 UX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박지희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사업자 대상 리서치를 좀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지희님이 그 온라인 사업자 리서치 해보시는 거는 토스에서가 음. 처음이죠? 네, 맞아요. 토스 와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이먼츠에서 이제 온라인 사업자 위한 앱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침 프로젝트가 끝나서 자연스럽게 조인하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자 리서치는 좀 음. 어때요? 온라인 사업자 리서치는 어려워요. 어렵고 네. 그래서 좀 뿌시는 재미가 있는데 여전히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뭔가 사장님은 사업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장부 관리랑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부가 자금의 입출 내역을 기록하는 건데 네. 페이먼츠에서는 온라인 사업자의 장부 관리의 어려운 맥락을 풀어주자. 이제 요거를 첫 MVP 스펙으로 잡고 음. 리서치를 좀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인제 사장님들이 그럼 장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파악하기 음. 위해서 만나보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사실 되게 패기 넘치게 시작했거든요. 음. 이제 신규 앱이기도 해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딱 막혀 버린 거예요. 왜요? 사실 토스에서는 유저 만날 때 크게 좀 리크루팅에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페이먼츠는 B2B 제품이고 또 피지사다 보니까 뭐 큰 규모의 법인 사업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좀 타깃으로 하는 분들은 오픈마켓 중심의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 바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한 100명 컨택하면 1명 수락하는 정도의 난이도 이 100 인 명에 연락하면은 한 예. 예. 한 명이 명 수락해 예예. 주시면 한 명 여기 아마 자료화면 있을 거예요. 저희 막 유유하는 스레드들. 그래서 막 제가 막 전화나 막 메일 뭐 지인 섭외들도 했는데 사실 그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맥락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좀 같이 병행했던 게 사장님이 계신 좀 온라인 세계에 가자. 그리고 거기서 좀 목소리를 빨리 들어보자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 세계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음. 거예요? 그 온라인 세계라는 게 이제 사장님이 모여 있는 뭐 온라인 카페나 뭐 오픈 채팅방 그다음에 유튜브 등을 찾아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맡기 전부터 제품 만드는 뭐 PO나 PD분들은 늘상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일매일 SNS 하듯이 이제 그분들의 삶을 온라인에서 약간 이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을 리크루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장님이 네. 있는 곳으로 간다. 뭐 그게 카페든 오픈 채팅방이든 이런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 답답하고 이제 궁금한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초기 피처로 잡고 있던 게 장부다 보니까 뭐 카페 이런 데서 뭐 매출 관리나 뭐 지출, 세금, 뭐 가계부 요런 키워드들 위주로 좀 주로 찾아봤고요. 뭐 특히 약간 질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 거, 뭐 조회수 높은 거, 댓글 많은 글들 막 이렇게 보면서 사장님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를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생생한 이야기들도 그럼 음. 많이 듣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음. 예, 맞아요. 정말 많았어요. 사실 사업자는 제품 잘 팔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돈 관리하는 데에는 좀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세금 폭탄 맞았다."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뭐 "가계부 정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글들이 진짜 되게 카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음. 진짜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페나 뭐 온라인 세계로 가서 사장님들의 상황이나 뭐 음. 고민들을 좀 보셨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좀 충분했나요? 음. 아니요. 이게 좀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예. 한계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글로 보이는 표면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어려운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게 같은 어려움도 어떤 유저가 이야기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장님은 뭐 입점월이 어디냐, 어떤 제품을 파냐, 뭐 매출 규모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음. 부분들을 좀 인터뷰에서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는 좀 어떤 분들이랑 음. 하셨어요? 이제 인터뷰는 뭐 지인 추천도 받고 이제 연락 닿아서 이제 리크루팅해서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좀 리크루팅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장님을 어렵게 모시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취지와 다르게 조금 다양한 주제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막 음. 매출, 지출, 세금 신고, 뭐 대출, 통장 개설 막 다 물어보면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예예. 한 번 맞아요. 만났을 때 다 물어보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정산맥락과 어떻게 보면 또 연관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장님에 대한 이해도도 쌓고 도면 지식도 쌓으니까 저희는 너무 약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음.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음음음.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거의 사장님 모물을 하신 음. 거네요. 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아요, 아. 맞아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좀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보면 사실 사용자를 만나면 늘 새로운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좋긴 했는데 네. 저희가 한 5명 좀 만났을 때 이제 '그만하자. 질문 아. 그만하고 인터뷰 네. 멈추자.'라고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왜예요? 어 그게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게 많은 부분을 알지만 너무 얕게 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도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유저한테는 뭐 지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물어보면은 다음 유저한테는 지출 관리할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등의 이제 음음. 질문이 계속 깊이가 깊어지는데 음.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음. 질문은 소화할 수 없고 우리는 사실 목적이 나중에는 유저를 이해해서 제품 만드는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약간 다들 so what? 아. 이라는 많이 분위기가 알았는데. 예예. 그래서 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뭘 하지?' 음. 라는 게 이제 중간 랩업할 때 이제 PO, PD분들 음. 사이에서 함께 이런 저희 보이스들이 나왔고 음. 그러면은 이걸 멈추자. 음. 대신 진짜 매출 매입 딱 2개만 집중해서 파 음. 보자.'라고 이제 좀 결정을 했어요. 음. 그러면 인제 또 만나다 보니까 질문이 구체화되기도 하고 음. 또 알고 싶은 지점들도 되게 뾰족하게 디벨롭 된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서 디벨롭 되면서 가설 검증할 수 있는 유저를 좀 다시 찾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 뭐 조건도 온라인 매출처 몇 개 이상, 매출 얼마, 사업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다시 찾아야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진짜 사장님 엄청 많이 리크루팅 했으면 '와 진짜 엄청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예. 오히려 처음에 5분 만난 게 맞아요. 예. 다행이었네요. 진짜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인제 아까 좀 더 유저분들을 다시 찾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사장님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부 관리를 잘하는 사장님들을 좀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출 정산은 복잡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사실 사장님이 어떻게 실제 환경에서 장부 관리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엑셀이나 뭐 정산 프로그램들을 직접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자라고 조금 포맷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엑셀이랑 이런 거를 인제 다 보여 주셨다고요? 음. 근데 그러기가 되게 쉽지가 어 않잖아요. 맞아요. 어.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음. 근데 약간 인터뷰한다는 느낌보다는 "사장님의 장부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라는 컨셉으로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 과정을 공유하면은 자연스럽게 사장님의 평소 경험도 나오고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컨셉으로 조금 접근을 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또 너무 귀한 자산을 공유해 주는 거니까 음음. 당연히 리크루팅비도 조금 좀 챙겨 드렸고요. 드리고요. 네. 네. 그럼요. 되게 새로운 그럼요. 방법이에요. 인사이트를 공유해 달라 이런 식으로 네. 사장님들을 만나는 게. 그러면 인제 많은 귀한 정보들을 또 듣게 되었을 것 같은데 만나 보니까 어땠어요? 음. 어
진짜 새롭게 인터뷰 세팅하고 나서 좀 제품 만드는 속도가 확실히 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오. 이게 실제 사장님 장부 보면은 그 사장님 말 이면에 숨겨진 막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매출처가 많으면 어렵다."라고 했는데 왜 어려운지 보면은 음. 뭐 매출처, 수수료, 각각의 제품 마진들을 한 땀 한 땀 다 정리하고 있는 엑셀 파일들도 나타났고, 뭐 아. 세금 폭탄 맞으셨던 분들은 세금 통장이라는 엑셀 파일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순수익을 관리하다 중간에 멈춘 거죠. 예예. 그럼 이제 어떤 지점에서 멈췄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등을 계속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초기 스펙 잡는 속도를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음. 얻게 된 인사이트도 좀 음. 궁금해요. 네. 사실 처음에는 '다양한 매출처를 한 번에 보여주면은 좀 밸류를 느끼지 않을까?' 정도로 살짝 불러했다면은, 만나면서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결국에는 뭐 매출, 지출, 뭐 정산의 전체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 음음. 이런 부분도 알게 음. 됐고, 또 지출도 그냥 뭐 용도별로 분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절세나 감면이라는 가치까지 같이 제공을 해야지 사장님들에게 밸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들도 좀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귀한 네. 인사이트네요. 진짜 감사하죠. 음.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되게 감사했던 게, 이게 제가 진행한 모든 리서치에 PO, PD분들이 100% 참석했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그쵸. 하기. 네. 예. 그래서 사실 좀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인터뷰하는데 스레드가 100개 넘게씩 달리고 막, 저는 사실 이제 도메인 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음. 근데 이게 너무 도움이 되었던 게, 음. 인사이트들을 리서처가 정리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참관하고 끝나고 랩업하면서 도출되는 것들도 확실히 많거든요. 그쵸.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유저 공간들을 바로 형성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제품 만드는 데 도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속도도 진짜 네. 빨랐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들 많이 만나면서 지인님도 리서처로서 되게 많이 배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을 소개해 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한정된 상황, 그리고 되게 제약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리서치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또 잘 질문해야 되는 법들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특히 저희는 신규 앱을 출시하기 전이다 보니까 뭐 A/B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정량 조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분들께서 "사장님 만나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쓸 것 같으세요? 뭐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되게 좀 미래지향적 질문들을 너무 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답을 신뢰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요거 바꾸는 작업들을 제가 조금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가 좋은 질문이에요? 어 그 좋은 질문은 사실 미래지향적 질문보다는 사용자의 실제 사용 팩트 기반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제품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용자들은 실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저희 서비스와 비슷한 경쟁사 제품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팩트를 체크하면서 우리 서비스의 사용 여부들을 이제 유추해 나가는 과정들로 가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음. 뭐 사용 의사나 컨셉은 뭐 A/B 테스트나 뭐 페이크 테스트, 컨셉 조사 등의 좀 전문적인 정령 조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음. 음. 그러면 인제 새로운 기능 출시하기 전에 "이 기능이 좋아요. 이 기능이 좋아요." 아니면 "이 시안이 좋아요. 저 시안이 음. 좋아요." 이렇게 그쵸, 물어보는 그쵸.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맞아요. 어때요? 어 맞아요. 사실 그 부분도 너무 마음의 이해는 가지만 사실 하면 조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A안을 한 후에 B안을 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미 내용이나 사용성 측면에서 학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객관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호도를 보고 싶다면은 다른 방법 A/B 테스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모수를 많이 늘려서 A안 5명, B안 5명 대신 각각의 안에서의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가능해졌는지, 이제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낯선 사장님이라는 유저를 만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일들,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가서 조언해 준다면 지인님은 뭐라고 해줄 것 같으세요? 아, 저라면 처음부터 유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사용자의 많은 부분을 적게 알기보다는 적은 부분을 많이 깊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거를 다시 새기고 싶어요. 사실 이게 리서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살짝 이번에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꼭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데스크 리서치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유저를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유저를 만나서 효과적으로 리서치하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지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심플리시티 23. 이번에는 포스기의 UX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게 가면 이제 사장님들이 결제할 때 쓰시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포스기인데요. 이 포스기의 역사가 40~5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포스기의 UX를 만드는 경험은 또 어떻게 다를지 지영님 모셔보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플레이스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박지영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지영님은 포스기를 디자인한 과정을 들려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포스기 UX라는 게 좀 익숙하면서도 되게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미지 4개 보이시죠? 네. 이 중에 가장 초기의 포스 화면이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초기에 포스하면 2번, 4번은 비교적 최신 거인 것 같고요. 3번, 1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1번? 1번? 네. 네. 맞았어요. 네, 어떻게 맞추셨어요? 실망했죠? 네. 이게 제일 좀 해상도도 낮고 기계도 좀 옛날 스타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예리하시네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포스 UI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사실 2007년 화면이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4번 이미지가 2022년 거인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우리 핸드폰 UI 생각하면 2007년 UI랑 2022년 UI는 되게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포스기 UI는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뀐 게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제는 바뀔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는 만들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포스에 대해서 뭐 바라는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됐는데 바라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에게 바라는 점? 딱히 포스는 결제만 하면 된다. 결제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장님분들은 포스기가 이제 더 편해져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군요. 네, 아예 뭐 포스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라도 말씀하실 텐데 기존의 포스가 정말 편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어떤 불편함, 뭐 굳어져 버린 비효율들을 바꿀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았고 또 무언가를 바꾸는 에너지조차 사장님들에겐 좀 그런 것도 다 비용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럴 것도 같은 게 저도 어릴 때 카페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이게 주문 들어오고 또 커피 나가고 주문 넣고 뭐 취소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포스기 UI가 어땠는지 그거는 신경 쓸 여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게 다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의 그런 바쁜 삶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 그래서 아직 그 사장님들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네. 일단 우리는 이걸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어떻게 좀 찾으셨어요? 아까 사장님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의 입을 통해서 그걸 듣기보다는 음. 관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 주변 매장에 가서 저희 이런 거 하는데 좀 관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포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 관찰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문제를 발견을 했네요. 네. 못 발견했으면 큰일 났을 뻔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걸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었으니까 가장 빠르게 개선해서 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것들, 기능을 좀 우선적으로 따져봤는데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 건 유저 결제 플로우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제 플로우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메뉴 주문을 하고 결제 수단을 고르고 결제하는 거. 네. 그게 다 한 페이지에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아. 기존 포스는 주문과 결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버튼이 다 밖에 나와져 있고 그 버튼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직원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포스를 학습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어떤 버튼을 언제 눌러야 되는지 이런 걸 외워야 되니까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한 번만 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알바생이 자주 바뀌는 요즘 같은 매장 환경에서는 좀 치명적이에요. 알바생이 정말 자주 바뀌거든요. 그리고 네. 새로 올 때마다 포스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빈번하게 알바생이 결제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결제 실수를 했었을 것 같네요. 네. 네. 또 포스 교육의 시간도 비용인데 네. 실제로 결제 실수로 이어지는 게 진짜 비용 문제가 더 크거든요. 저희가 인터뷰한 매장 중에 하나는 한우 메뉴 식당인데 네. 알바생 한 명이 실수 결제 한 건을 하면 그게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장님이 큰 고민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결해 드려야 됐어요. 진짜 큰 문제네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고전 포스는 한 화면에서 모든 걸 다 담고 있으니까 그 버튼을 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주문과 결제 완료를 다 분절시켜가지고 각 페이지에서 수행할 일들을 플로우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페이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그때 그 순간에서 그 페이지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게 되면 외울 게 없는 거죠. 아예 이 결제 스텝을 다 스텝별로 페이지를 쪼갠 거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봐도 확실히 편해진 것 같은데 또 제가 디자이너라서 편해 보이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사장님분들, 사용자분들도 이걸 좀 쉽게 느끼셨나요? 네. 처음에 포스 보여드릴 때 사장님이나 알바 하시는 분에게 사용법을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해보라고 해봤는데 정말 한 분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정말 뿌듯했어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네요. 그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메뉴 추가를 직접 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네. 그 카페 같은 곳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신메뉴를 자주 출시하고 잘 안 되면 접고 그런 일이 빈번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직접 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직접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설정 같은 데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고전 포스는 메뉴를 등록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설정 안에 웹 정보 그런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IT에 친숙한 제가 봐도 좀 어렵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신메뉴는 계속 시도도 해야 되고 안 팔리는 건 내려야 되고 이게 되게 빈번한데 되게 그거 메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그리고 메뉴 등록하는 건 좀 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메뉴를 추가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좀 새롭네요. 그죠? 네.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스에서 메뉴를 등록하는 어떤 그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쉽게 등록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신경 쓴 점이 메뉴별로 색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색깔도 좀 많이 구성을 해봤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바쁘니까 메뉴 글씨를 읽을 시간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파란색, 따뜻한 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시성을 높이는 것에 좀 집중을 좀 시켜드렸고 오.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로 팔레트도 좀 구성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 이것도 메뉴 등록 처음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가르쳐드리고 해보시라고 했는데 바로 이해하시면서 저보러 좀 나와보라고 메뉴 추가도 직접 해보시겠다고 하면서 의욕적으로 해보셨고 그리고 다음날 제가 가보니까 색깔도 다 알록달록하게 하시고 진짜 메뉴 다 등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그리고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사장님이 네. 원했던 기능이라는 걸 제가 진짜 몸소 알 수 있게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요거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상식적인 해결점인 것 같기도 해요. 메뉴 추가 기능을 만들었다. 요거는 혹시 좀 결제 상황에 특화된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같이 들어온 손님들이 각자 먹을 것을 각자의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분할 결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기존 포스 같은 경우는 그 포스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각자 낼게요라고 했을 때 바로 해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하면서 다른 해본 매니저를 찾거나 이런 네.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안 해봤으면 이 버튼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도 혼자서 고전 포스 찾다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 들어온 알바생도 갑자기 분할 결제 손님을 만났을 때 일단 해봐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배운다고 다음에 또 할 때 생각이 난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했을 때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실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고쳐진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렇게 결제 창에서 분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먼저 얼마를 결제할 건지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을 이렇게 선택하고 완료하면 또 다음 결제할 때 얼마일 건지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포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확실히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요? 뿌듯. 네, 그리고 나서 이 미완성인 소프트웨어를 들고 매장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들은 포스의 변화에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제만 잘 되면 된다고? 맞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첫 번째 보이스를 듣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 네. 사장님이 보자마자 한 말이 임시 저장 기능이 없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못 쓰는데? 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지? 임시 저장. 네. 그랬더니 그게 제가 아는 용어는 주문 보류였거든요. 네. 이게 포스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단체 주문으로 여러 개를 주문하다가 잠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하면서 뒤에 사람 먼저 이제 양보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주문했던 걸 잠깐 저장하는 기능인데 이게 MVP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또 꽤나 빈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테스트 매장에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들고 가서 다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붙여놓은 이 기능인데 네. 이거는 필드 테스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거는 사실 좀 UI적으로도 되게 간단하고 개발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었다고 하셔서 네. 하루 만에 기능을 붙였거든요. 또 바로 추가할 수 있었죠. 이거 붙이고 그럼 다시 필드 테스트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붙이면서 할인 기능까지 붙여서 다시 필드 테스트를 나갔죠. 그리고 그날은 제가 첫날 직접 알바를 자처해서 카페에서 오전 주문도 받아봤어요. 직접이요? 네. 그리고 오전에 아메리카노랑 베이커리를 같이 하는 매장이었는데 네.
오전에는 그거를 같이 시키는 손님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모닝 할인이 적용되고 베이커리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만든 이제 할인 화면을 보시면 주문을 받고 할인 적용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떠요. 그래서 할인 메뉴를 이제 멀티 셀렉을 해줘야 되는데 손님을 앞에 두고 주문할 리스트가 팝업으로 다시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셀렉트로 구성이 바뀌죠. 제가 주문한 메뉴가. 그러면 바쁜데 손님들은 줄 서 있는데 아까 메뉴에 있던 아메리카노가 그 셀렉트 안에서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럼 거기서 모닝 할인이 되니까 아메리카노를 막 찾는 거예요. 베이커리는 할인 안 되니까 네. 베이커리 빼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구성이 바뀌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로 와서 개선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구성이 바뀌는 건 이 순간에 알바생의 곤욕스러운 일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리스트에서 고르게 리스트를 변경시키지 않게 하고 요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토글이 바뀌어가지고 체크박스 체크하고 네. 할인율 적용하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테스트를 가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네. 몰랐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작은 에피소드들이긴 했는데 이 포스기 안에는 이런 결제 관련된 기능들이 되게 많고 사실 오늘 말씀 주신 건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온보딩부터 진동벨 기능까지 진동벨까지. 되게, 네. 네,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와우. 에피소드가 조금 있었던 것들을 위주로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좀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는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이게 좀 워낙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제품이다 보니까 MVP를 설정하는 일이 맞을까?부터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랬을 처음부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문 결제 같은 좀 기본기를 갖추고 임팩트를 어디에 줄까 이것부터 생각을 했고 또 런칭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기능 고도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매장 보이스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듣고 있고 요구사항들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도 그 중요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럼 좀 맞춰가면서 또 주로 꾸준히 들어오는 요구사항 위주로 정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포스기 디자인한 이야기의 일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지영님에게로 돌아가서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고 하면 뭐라고 해줄 것 같으세요? 그때는 지금 이제 새롭게 개선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리고 원래 있던 고전 방식이 더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만든 포스를 들고 가면 처음에 사장님이 반응이 싸늘해요. 그리고 나서 또 3일 뒤 다시 인터뷰하면은 반응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불편했는데 써보니까 오히려 편하네요. 라는 피드백 진짜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느낀 거는 B2B 제품은 한번 써보고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사용자는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그런 걸 또 알아내고 이런 의견을 주실 시간도 없으니까 사장님 사용자에게 가치를 알려주려면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계속 그런 고민할 게 아니라 관찰을 하든 물어보든 빨리 나가라고 정답은 필드에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책상 앞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밖에서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오늘은 필드에서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함께 포스기를 만들어 나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알바까지 해보시면서 개선해 나간 과정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신 지영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열렸던 주식 퀴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좀 더 친근하게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토스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분들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서은혜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은혜님. 안녕하세요. 저 토스증권 프로덕트 디자이너 서은혜입니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작년에 출시했던 크리스마스 주식 퀴즈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제품을 만드는 동안 이제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주식 퀴즈라는 게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게 뭔지 짧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먼저 크리스마스 퀴즈 제품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특정 해외 주식 종목에 대한 퀴즈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사용자들이 그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리워드로 퀴즈에서 언급됐던 종목의 주식을 소량으로 지급하는 이벤트성 제품이에요.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종목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무료 주식도 받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제 심리적 장벽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코카콜라 주식에 대한 퀴즈를 풀고 또 퀴즈를 맞히면 코카콜라 주식을 소량으로 조금 받기도 하고 리워드로 맞아요. 그런 거네요. 네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퀴즈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 팀이 사용자의 첫 주식 구매를 목표로 하는 이제 액티베이션 사일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첫 주식 구매를 하게 할까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아이디에이션 워크숍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 퀴즈를 풀게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실행해보기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주식 퀴즈를 경험을 하게 되면 종목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첫 주식 구매를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로 시작하게 됐어요. 주식이라는 게 좀 낯선데 이게 퀴즈를 풀면서 조금씩 친해져 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또 어쩌다가 나온 컨셉이에요? 사실 그 퀴즈 제품이 처음부터 크리스마스 컨셉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가설을 검증하는 동안에는 이제 소수의 사용자들에게만 이런 UI의 모습으로 보여졌었어요. 처음에는 그 가설 검증에 성공을 했었고 이제 12월 중순쯤 전체 사용자들 대상으로 오픈을 준비하는 단계였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제품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게 바로 퀴즈 제품의 컨셉이었어요. 이제 12월의 상징인 크리스마스라는 되게 빅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메인도 증권이다 보니까 그냥 주식 퀴즈로 보내기엔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좀 꾸며보면 좀 더 친절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테마 자체가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게 귀엽고 또 몽글몽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 자체가 일단 좋은 경험의 시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주식이라는 도메인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퀴즈라는 게임 형태로 만들어서 좀 더 쉽게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을 입혀서 좀 더 친숙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엉뚱할 수는 있지만 이제 토스증권 직원인 산타가 제 눈앞에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주식 퀴즈를 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막 눈이 막 흩날리고 있는 눈밭에서 막 돌돌 말린 낡은 종이에 적혀 있는 막 퀴즈를 내고 있는 모습, 아니면은 뭐 퀴즈 정답을 맞췄더니 막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주면서 주섬주섬 빨간 보따리에서 선물을 막 꺼내고 있는 모습, 뭐 이런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게 사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며칠 만에 그 장면들을 모바일 제품에서 막 그래픽 영상 같은 걸로 화려하게 막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장면들은 소소하게 라이팅 같은 걸로나마 좀 풀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되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산타 컨셉을 녹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또 저희 시스템 쓰면은 이렇게 새로운 화면 만들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나 걸려서 만드셨어요? 디자인만 치면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 4일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진짜 최선을 다한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경험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셨는데, 노력하신 만큼 제품도 잘 나왔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전환율에 대한 고민이 좀 컸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 퀴즈 인트로 페이지에서는 이제 10명 중에 3명꼴로 사용자들이 좀 이탈하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7명이 그러면 퀴즈 풀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많이 푼 거 아니에요? 많이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의아한 지점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주식 퀴즈 제품을 내기 전에 네. 이제 제품 매력도 검증 차원에서 게릴라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무료 주식을 준다라는 것보다 이제 퀴즈가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엄청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셨었거든요. 게릴라 테스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게릴라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게릴라라는 뜻이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무엇을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게릴라 테스트는 이제 주로 사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제품 직군의 분들에게 제가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좀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빠르게 제가 캐치하는 사용성 테스트를 말해요. 그러면 게릴라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퀴즈는 좋아했다는 거네요? 네, 엄청. 근데 그러면 이탈하는 3명은 왜 이탈했을까? 이게 고민이셨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탈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퀴즈 풀고 주식 받기 요 버튼까지는 너무 잘 누르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약관에서 동의하지 않고 떠나셨던 거죠.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아무래도 약관이 좀 심리적인 거부감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관 동의라는 게 뭐 번거로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퀴즈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인트로 페이지에서 동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뜨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트로 페이지에서 딱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이제 퀴즈 마치면 뭐 리워드를 준다. 그리고 약관 동의, 뭐 유의사항 이런 게 전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톱스 제품 원칙 중에 하나인 이제 밸류 퍼스트, 이제 코스트 레이터를 따라서 사용자가 정답을 맞히고 해피 모먼트가 생겼을 때 이제 약관이 뜨도록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퀴즈를 맞춰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밸류를 먼저 전달을 하고 약관이라는 이제 코스트를 뒤에다 두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약관을 인트로 페이지에서 받았었잖아요. 네. 약관을 이제 뒤로 빼면서 이제 인트로 페이지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없애봤고 네. 그 대신에 이제 2초 정도 퀴즈 제품을 소개하고 사라지는 모드를 좀 추가를 했었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이미 사용자는 진입점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스클레이머는 이제 퀴즈 질문 아래에다가 배치를 하고 바꿨더니 이제 그 다음에 동의율이 25%포인트 정도가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면 인트로 페이지를 없애서 이렇게 전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인트로 페이지라는 건 좀 다 없는 게 나은 걸까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네. 이제 인트로 페이지를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전환율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 동안 저희 사일로에서 한 33번의 실험을 했었거든요. 한 학기에 33번이요? 그러면 거의 주에 한 개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에서도 이제 인트로 페이지를 제거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 네. 그때는 전환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퀴즈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참여자들의 전환율은 이미 애초에 너무 좋았지만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모수가 좀 부족해서 인트로 페이지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러닝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전체 배포하셨었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네.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토스증권이 도메인상 회원 체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뭐 비회원이 있고 계좌 없이도 토스증권을 좀 둘러보는 정도로 사용하는 준회원이 있고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정회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나? 네.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그래서 왜 막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쿠폰을 받으려고 할 때 네. 이제 회원이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보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계좌가 있는 정회원과 다르지 않게 계좌 개설 없이도 퀴즈에 참여하고 또 정답을 맞히고 리워드를 확인할 수 있게 좀 바꿨죠. 그래서 그 후에도 리워드를 받으면 이제 계좌 개설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퀴즈를 푼 다음에 리워드를 받아야 하는 순간에도 좀 혼란스럽지 않게 계좌 개설 완료하고 바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플로우가 쭉 한 번에 이어지도록 설계를 했었어요. 되게 그 여러 케이스에서도 좀 경험을 잘 일관되게 만들려고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체 배포하셨었나요? 이게 끝이 아니고 저희가 이 제품에 공유 퍼널이 붙어요. 이제 공유 퍼널이 뭐냐면 퀴즈 정답을 마치고 무료 주식을 받고 나면 방금 참여한 이벤트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그 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복사가 되거든요. 네. 그럼 친구가 받은 그 링크를 또 누르면 친구는 이제 외부 페이지를 이제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비로소 토스 앱이 열리면서 이제 내가 경험했던 이벤트 페이지로 친구가 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퀴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퀴즈 풀고 다시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퀴즈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선순환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바이럴을 태우려고 만든 목적이었죠. 그게 이 화면이고요. 네. 근데 이 화면이었는데 네. 뭔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개발할 때 이 페이지부터 프론트 개발이 시작됐거든요. 네. 이미 개발이 시작됐는데 네. 계속 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계속 좀 찝찝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저 너무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네. 메이커 조직이랑 좀 가장 거리가 먼 분한테 게릴라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또 게릴라 테스트를 하셨었군요. 게릴라 테스트 중독자신데요. 그래 해보니까 또 어땠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더니 이 오지 이미지를 보고 퀴즈를 풀면 뭘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또 퀴즈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다. 이 오지 이미지에 쓰여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뭔가 찾을 수 없기도 하고 별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막 디자이너들은 이 오지 이미지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 하나, 뭐 문구 하나하나 막 다 신경 써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자는 그 문구 하나하나 다 읽지 않고 그냥 요 대빵 큰 제목의 일부 키워드만 보고 바로 1초 만에 눌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존 아는 제품 원칙 중에 하나인 Explain Why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계속 제품 원칙을 말씀해 주셔서 마치 제가 억지로 시킨 것 같아요. 시킨 거 아니고 시킨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제품 원칙을 생활화하면서 사시나요? 네. 저는 제품 원칙을 좀 외우고 그거를 좀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올바른 우리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표본 같은. 근데 이 말씀 주신 내용 너무 공감이 돼요. 원래 이제 디자이너나 메이커들은 제품 만들 때 그 화면을 거의 외울 정도로 뚫어져라 보고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오지 이미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는 말에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이 오지 이미지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 페이지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UI를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꾸면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앞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뒤에서도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요 안을 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찾아가서 게릴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당황하는 기색 없이 제가 의도했던 다음 스텝으로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안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 페이지부터 개발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팀원분들의 의견을 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안이랑 이 두 번째 안이랑 팀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제 예상과 너무 다르게 팀원분들은 전원 이제 기존 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기존 안이 더 좋다. 이렇게?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익숙한 UI를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은 좀 갈렸지만 저는 사용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새로운 안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좀 설득을 드렸고 다행히도 두 번째 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어요. 아, 또 그래도 팀원분들이 은혜님 의견을 존중해 주셨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은 거는 결국에 이제 팀원들도 혹은 이 디자인은 은혜님이 결국엔 했으니까요. 네. 은혜님 디자이너도 이제 정답이 아니고 사실 사용자 의견이 제일 정확하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팀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뭐 다른 디자이너의 의견이 다를 때 혹은 뭐 이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저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아 뭔가 갈팡질팡한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뭐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또 빠르게 보완할 수도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그냥 가감 없이 다가가서 게릴라 테스트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식이 낯선 사람들한테 좀 친숙하게 만들려고 컨셉 고민도 하고요. 또 제품의 컨버전도 높이려고 다시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는 회원 정회원 같은 엣지 케이스 같은 것들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바이럴 루프 설계도 하고, 이제 팀원 설득까지 하는 완전 토스 PD가 하는 일의 정석 같아요. 그런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은혜님에게는 일상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주식 퀴즈라는 제품을 전체 배포해야 한다는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그때 은혜님에게 지금의 은혜님이, 미래의 은혜님이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안을 가지고 혼자 고민했던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할 시간을 아껴서 빨리 궁둥이 떼고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게릴라 테스트를 해보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게릴라 테스트 할 때 이 사람한테 말 시켜도 되나? 싫다고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료분들한테 이제 게릴라 테스트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게릴라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본인들의 인사이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시킬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도 사실 낭비다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만나라. 이런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고민하기보다는 행동하라. 또 이런 느낌으로도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주식 퀴즈 제품에 대해서 은혜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토스팀에서 고객 상담을 하시는 팀원분들을 위한 제품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토스에는 사용자분들 문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CX팀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CX 팀원분들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시는 오지은님,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CX팀 한주연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널 프로덕트 디자이너 오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CX의 코어 CX팀 리더 한주연입니다.
오늘 지은님이 소개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전문가분들이 일할 때 쓰는 제품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점을 공유드리고 싶어요. 좀 쉽게 상상해 봤을 때 우리가 일하면서 맨날 쓰는 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버튼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가 맡은 제품은 CX 팀원분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매일 쓰시는데 또 개선할 건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걸 다 개선하려면 그분들 업무에 지장이 되게 크게 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상담하면서 좀 정보를 빨리 찾으려고 토스원에 있는 정보나 버튼의 위치를 대부분 팀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품의 변화가 생기면 또 바뀐 내용을 파악하느라 헤매는 시간이 생기고 그게 고객님께 응대하는 데 있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주시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데 그런 변화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상황은 약간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런 CX 같은 전문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제품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이제 B2B 서비스 디자인 하시는 디자이너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가 사실 저도 막 처음부터 막 많이 해본 건 또 아니고 했으니까 당시에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실 이제 배우면서 느낀 점은 대대적으로 뭔가를 딱 크게 딱 하는 것보다는 작은 개선들을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고 이 씬에선 사실 그게 더 적합하더라고요. 이제 한꺼번에 고치려고 한 번에 하려고 해서 잘 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에 하면 너무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한 번에 막 바뀐다고 생각하면 좀 무서운 일인데 제가 시도했던 개선들마다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시죠? 먼저 사용자를 직접 짧게라도 만나는 게 우리 메이커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구나 하는 배움을 제가 얻었었거든요. 그 일례로 사실 제가 코어 CX 분들이 상담 내용 기록하는 경험을 개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경험을 개선하는 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임팩트가 되게 큰 일이었어요. 맞아요. 상담 내역은 이제 상담하면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중이나 또는 상담이 끝난 후에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굉장히 좀 사용 빈도가 높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 높은 일 그리고 많이 하시는 일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걸 개선할 때 사실 지켜보지 않고 이 사용자분들을 본 적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선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건 이제 뇌피셜 디자인이거든요. 네, 뇌피셜 디자인. 근데 이것도 상상해. 뭐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상담 입력창을 한쪽에 항상 열어두고 쓰실 수 있게 새 창으로 띄어서 보여주는 시안이었어요. 이제 뭐 일하실 때 모니터 막 2개 있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 이 시안은 결국 선택을 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CX분들 상담하시는 모습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많이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을 알게 됐거든요. 뭐죠? 먼저 기억나시죠? 그때 먼저 자신이 찾으려는 정보 위치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눈으로 이걸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한눈에 보여야 눈으로 딱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담하는 중에는 이제 중요한 메모를 이제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고객님들이랑 대화하고 또 상담 끝나면 또 그걸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상담 내용 입력 창에다가 옮겨 적고. 맞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거래 내역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적어야 되니까 화면을 좀 스크롤을 많이 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크롤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막 많이 관찰하고 그랬었어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창을 켜놓고 일을 하시니까 정보를 보는 창 아래로 입력하는 창이 가려지면 되게 찾기 어려워하셨거든요. 선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는데 그래서
편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상담 내용을 기록하실 수 있게 상담 중인 고객 정보 페이지 안에 매달려 있는 플로팅 입력창으로 제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상담하실 때 그 확인하시는 정보 순서랑 입력하시는 그 입력한의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입력할 때는 조금 위에부터 쓰는 게 아니라 아래 칸 갔다가 위에 다시 갔다가 좀 비효율적으로 클릭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런 걸 VOC로 딱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도 딱히 없고 데이터를 봐도 그런 부분은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직접 보지 않고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이게 또 너무 사소한 거니까 굳이 말하기도 맞아요. 애매하고. 맞아요. 아,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계속 스크롤하거나 이제 창에 좀 가려져 있으면은 찾는 게 되게 귀찮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관찰한 내용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상담 내용을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그 스크롤 하실 때 다 따라다니게 만들었고요. 또 한눈에 많은 정보를 딱 보고 한눈에 찾으실 수 있게 입력창이 이제 화면을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좌우로 옮기거나 언제든 접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상담할 때 확인하시는 정보랑 입력하시는 정보 순서를 동일하게 맞춰줬고요.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 주연님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땠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달달달. 저는 이제 딱 개선됐다 들어가 보셔라라고 공지해 주셨을 때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우리가 스크롤 하는 대로 따라오고 그리고 고객님과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정보를 보려면 그 상담 내역을 적고 펴는 기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주 쓰게 돼서 팀원분들도 되게 좋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좀 단축키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 요청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피드백도 있지만 사실 이제 사용 경험이 더 편해지더라도 좀 익숙한 게 더 좋은 느낌도 맞아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제 책상이 되게 어지러운데 그거를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남이 이제 깨끗이 치워줘가지고 깨끗한 건 좋은데 뭐가 어디 있는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냥 어지러운 제 책상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도 확실히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기존의 그 편함이 뭔지, 기존 사용성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랬던 사례도 있으세요? 있죠. 대표적으로 그거. 네. 그 검색할 때 있잖아요. 그 CX분들만의 그 특별한 네. 방법 있잖아요. 숨 쉬듯이 해오셨던 그거. 맞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상담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한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그걸 찾으려고 컨트롤 F를 정말 스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컨트롤 F. 이거를 사실 전 일하실 때 그렇게까지 활용하실 거는 사실 진짜 만나뵙기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 F 요게 가능하려면 당시 이제 제품 구조상 데이터가 미리 불러와져 있어야 됐어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정보를 불러오는 게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 저희도 당황했지만 고객님께는 침착하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었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CX분들에게도 그 전화 상담하고 계신 고객님들한테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 불러오는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당시 구조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 컨트롤 F 기능을 쓰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린 속도를 선택하고 근데 그래도 검색 기능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컨트롤 F를 대체하는 검색을 아예 만들어버리자? 근데 그러면 컨트롤 F보다 더 편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기존 컨트롤 F의 아쉬운 점도 없진 않았는데요. 이제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막 이렇게 기존 검색 경험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해서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도 어차피 좀 찾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날 것에서 그냥 어떻게든 찾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그게 막 예를 들어서
막 4-50개 결과가 나왔어요. 한 그러면 페이지에? 네. 그래서 왜냐면 엄청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내가 그 원하는 그 개를 찾으려면 한참 눌러봐야 얘가 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탭에 숨겨지거나 뭐 하면은 뭐 결과가 안 나오거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를 해결을 하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 컨트롤 F의 편한 점들도 좀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검색 또 엄청 또 특별하고 개쩔고 이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검색 최초의 혁신적인 막 완전 퍼스트 모델이 되어야겠다 네. 막 그런 걸 만들려고 막 스케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편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사용자분들의 기존 사용 목적을 잘 파악하고 나서는 그런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은 좀 버려버리고 기존 사용성을 어떻게 잘 가져올까 거기에만 완전히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컨트롤 F를 쓰는 그 유즈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음. 사용하시는지 보신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유즈 케이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케이스가 사실 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하고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하나는 원하는 섹션의 위치로 이동하시는. 예를 들어서 막 거래 내역이 있는 위치로 빨리 가고 싶다 하면 이제 거래 네. 내역이란 파트를 검색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정보 자체를 찾아내기 위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고객님이 송금한 5만 원에 대해 약간 이렇게 하면은 5만 원 이렇게 검색해서 그 내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엔터를 쳐서. 그러면 이제 컨트롤 F가 되게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동시에 좀 아쉽고 보완해야 되는 면도 있어서 그 장단점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 결과를 그런 내용을 토대로 검색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컨트롤 F랑 되게 달라 보이면서도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만드시면서 어떤 고민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고민했던 건 기존 검색 경험에서 가져올 가장 익숙한 습관을 살리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검색창을 활성화시키는 걸 마우스로 그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F로 했을 때 검색창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존 컨트롤 F 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그거를 할 수 있게 검색창 열면 원하는 위치로 검색 안 해도 그냥 바로 보이는 리스트를 바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검색어를 근데 거기서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아까 전에 그 5, 60개 로우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어떤 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 좀 더 훨씬 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필터링을 해줬어요. 추가적으로는 뭐 엔터 칠 때마다 다음 위치로 스크롤 이동하는 뭐 그런 것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제 기존 컨트롤 F에서는 이제 검색이 안 되던 것까지 숨겨진 정보까지 다 찾을 수 있게 보여줬죠. 엄청 이제 고민 많이 해서 만든 게 느껴지는데요. 또 주연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주연님은 사용자로서 솔직하게 이제 불편함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저는 우선은 좀 처음에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사용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쓰던 것처럼 그냥 컨트롤 F 누르고 검색어 입력하면 바로 정보로 이동하는 게 전부여서 굳이 뭔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리소스가 들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전 가장 좋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지은님 이거는 이제 컨트롤 F의 동작 그 트리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학습할 필요는 별로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제품 개선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때로는 좀 어쩔 수 없이 바뀐 제품을 학습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지은님은 그런 개선의 경험은 없으셨을까요? 엄청 있었죠. 엄청 많았는데 사실 방금 같은 케이스는 기존 경험에서 가져올 좋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사실 많은 경우에 그 기존 경험이 좀 안 좋아서 가져올 게 없는 경우가 정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필연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뀐 부분을 학습시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사실 튜토리얼을 막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용자일 때도 사실 튜토리얼 안 보고 다 그냥 스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사실 튜토리얼 뭐 있으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제품 변화로 이렇게 업무 하시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 익숙한 정도로 진짜 업무 역량까지도 차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정말 큰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큰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미리 공지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디자이너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 고려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제품과 만나는 순간까지도 디자이너로서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큰 변화를 사용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사소한 공지까지 너무 빈번하게 올리면 이제 피곤할 수 있으니까 변화의 크기랑 사용자분들 특성에 맞게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꼭 뭐 인터널 제품이라 할지 아니면 B2C 제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토스 앱도 정책이 만약에 크게 변하면은 이제 한 달 전, 세 달 전에 막 미리 공지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CX분들은 또 스케줄 근무하시니까 뭐 공지 놓치면 맞아요. 한 번 얼마나 올렸다가 나중에 난 못 봤는데 이러면 진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한 번 전달할 때 기억에 남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맞아요. 공지가 되게 많다 보니까 중요한 공지면 그만큼 기억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두 가지 공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가지 공지 중에 주연님 보셨을 땐 어떤 게 더 기억에 남고 쉽게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기억나는데 그때 오른쪽이 되게 각인이 쉽게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전달하면 사실 뭐 읽기도 힘들기도 한데 학습해야 될 부담감이 좀 크고 실제로 잘 기억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부활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기준으로 기억하게 이제 도와드리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공지처럼 막 시스템이 뱉은 그냥 그런 말처럼 하면 진짜 그걸 나도 모르게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용자가 이해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한 번 봤을 때 딱 간결하게 잘 전달되는 게 되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삶은 너무 바쁘고 맞아요. 공지가 올라오면 이제 아무리 잘 썼더라도 막 못 보고 지나치기가 애초에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놓쳤다간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사실 근데 공지도 이렇게 뭔가 신경 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변화의 크기 자체를 작게 줄이는 거예요. 네, 사용자분들이 당장 학습해야 할 내용을 최소한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굿투해브는 조금 나중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상담 제품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토스원이라는 제품으로 리빌딩했을 때 첫 MVP는 진짜 기억나시나요? 화면 딱 2개밖에 없었는데 네, 토스 처음 같았어요. 네, 맞아. 그래서 거기 검색하는 화면이랑 결과 보여주는 화면 끝. 이제 아무 기능도 아무것도 없는. 사실 진짜 리빌딩 해야 되는 기능은 수십 가지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년에 걸쳐서 높은 우선순위부터 쪼개서 배포를 했었어요. 배포를 반년 동안 하셨어요? 맞아요. 그만큼 기능이 엄청 많았는데 한 번에 하지 않고 되게 쪼개서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빌딩 전에 있었던 환경도 막 섣불리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게 충분히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이제 적응하실 수 있게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버전이랑 예전 버전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 그 과도기 시점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 주신 거는 고객 상담 툴에 대한 이야기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전문 사용자를 많이 두는 사스 제품의 유저분들도 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오늘 CX분들의 제품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운영하시는 분들, 뭐 파이낸스 분들, 인사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할 때도 사실 이런 점들이 다 똑같이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기억할 것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 변화의 방향이 사용자 분들로부터 출발했을 때 사랑을 받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기능을 전달을 드리면 기존 업무 흐름 방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좀 기억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은님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지은님에게로 돌아가서 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아까 말한 그 변화의 방향이 사용자부터 출발하려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용자를 자주 만나라는 것. 이건데요. 사실 제가 또 오늘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실패 시안 참 많이 그렸잖아요. 뭐 되게 이상한 상상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사용자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내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겪고 있는 찐 문제,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간 내기 부담스럽고 막 사용자 만나는 거 너무 되게 막 거창한 일일 것 같아. 막 이런 두려움이 좀 초반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야 아예 안 만나는 것보단 짧게라도 만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마인드를 제 스스로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의 좀 초반 오해였는데 사용자분들이 되게 방어적이지 않을까? 보수적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제 자신에게 오해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사용자분들은 진짜 그 누구보다 좋은 변화 기대하시는 분들이었고 맞아요. 단지 그분들이 일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 같은 것들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제 자신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용자를 더 자주 만나고 또 사용자분들을 신뢰해야 하자 이런 두 가지 맞아요. 내용이네요. 네. 네. 이번에는 사용자의 기존 업무 패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어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제품의 사용자인 주연님 그리고 또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준 지은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투스에서 진행한 장애인의 날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라님, 슬림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브랜딩 팀 브랜드 디자이너 김유라입니다. 저는 유라님과 같은 팀의 UX 라이터 구슬입니다. 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벤트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이벤트였어요? 요게 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진행한 시즈널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함께 점자를 써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했어요. 단어를 고르면 이렇게 점자를 써볼 수 있고 카드를 완성하면 뒷면에 쓰인 메시지가 보여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 걸 알리면서 모두를 위한 금융이 되겠다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어요. 토스의 접근성 기능도 함께 알리고요. 이 점자를 같이 써본다는 게 좀 신선한데요. 이 컨셉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막상 장애인의 날을 주제로 이벤트를 열자니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레퍼런스를 찾아봤죠. 어떤 레퍼런스들을 보셨어요? 일단 거의 모든 캠페인 레퍼런스는 다 본 것 같고요. 장애인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 한 100개는 봤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맞아요. 유라님 맨날 어제 본 영상이 뭐였는지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장애인에게 흔히 하는 실수를 주제로 다룬 영상을 보았었는데요. 막 무작정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안내해준다고 억지로 팔을 막 잡아 끌거나 다짜고짜 돈을 쥐어준다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도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야 하는 존재, 그리고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불쾌한 일을 종종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진짜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야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바라는 건 이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점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언어잖아요. 점자를 함께 써보기만 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점을 눌러보는 경험이 디지털 환경에서 되게 슬릭하게 풀어내기도 좋잖아요. 오, 이렇게 해서 점자라는 컨셉이 나온 거군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전달할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웠죠. 사실 맨 처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금융이라는 토스의 비전이랑도 잘 맞잖아요. 근데 점자 카드랑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언어인데 이걸 같이 써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차이를 숨기는 메시지처럼 보였달까요? 그래서 이 방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했죠. 근데 좀 재밌던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를 가리거나 숨기지 말자? 그럼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근데 이게 또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선언하는 듯이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르고 전혀 다르지 않기에 약간 이렇게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약간 이거는 시나몬일 뿐 계피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뭔가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멋진 말을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장애인의 막 사전적인 뜻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한 줄을 추가하고 싶다. 비장하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진짜 다 물어봤어요. 이거 어때? 무슨 말인 것 같아? 화장실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커피 기다리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아직 커피 안 나왔지? 내 글 좀 읽어봐. 진짜 그렇게 물어볼 만큼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감동받는 포인트?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신기하네요. 그거는 뭐였는데요? 점자를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 거예요. 다들 이 문장이 너무 좋대요. 엄청 공감되고 막 감동적이래요. 이거래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제품이 성공하려면 공감과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쉽지 않겠구나. 가시밭길이 펼쳐지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제품 전체를 관통하는 키 메시지를 잡을 수 있었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딱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 문장 하나로 이 이벤트가 딱 묶인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라이팅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되게 정성적인 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좀 자주 물어보면서 그 답에 대한 확신을 찾으셨나 봐요. 네. 라이팅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별로인지 흐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화면들을 좀 보면은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 화면 보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요거는 이게 장애인의 날 이벤트니까 당연히 모두가 어려움 없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크린 리더 사용성 완벽하게 구현하기를 목표로 했었어요. 스크린 리더는 뭐예요? 스크린 리더는 사용자가 화면을 볼 수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화면을 읽어주는 그런 보조 장치인데요. iOS에서는 보이스오버, 안드로이드에서는 톡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럼 이 스크린 리더 사용성 대응?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스크린 리더 기능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직접 사용해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제가 만든 화면이 스크린 리더로 잘 대응되는지 확인하려고 딱 처음 켠 순간 저는 제 폰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진짜 지식인에 검색해봤어요. 이게 이제 화면 이동도 버튼 선택도 제가 원래 폰을 쓰는 방식이랑 전혀 달라서 완전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완벽한 사용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무조건 시각장애인 유저 엄청 많이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운 좋게 토스 팀원의 지인분 중에 시각장애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섭외할 수 있었어요. 뭐 일단 첫 UT 때는 화면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어주는 기능만 구현해서 조악한 좀 프로토타입으로 시작했었죠. 그리고 뭐 진행 불가 수준으로 실패했었어요. 저는 아이고. 이날 그 유라님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뭐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크린 리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고 나니까 조금씩 감이 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두 번째 UT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어요. 그렇게 UT 후 고치고 UT 후 고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죠. 아니 진짜 UT 갈 때마다 유라님이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슬림 나 다녀올게 하던 게 기억나요. 네. 그렇게 뭐 무한으로 고치고 엄청 많이 고쳐서 5번째 UT를 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죠. 비장애인과 같은 화면에서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이 스크린 리더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스크립트를 끝까지 듣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해야 할 동작에 대한 가이드를 듣지를 않아서 이제 의도한 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사실 뭐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도 화면에 있는 글씨를 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스크린 리더에 최적화된 이런 시각장애인용 화면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용 화면을 따로 만들면 그럼 개발을 2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페이지 하나당 하나의 행동만 유도하고 설명하면 되니까 아주 해결 방법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개가 넘는 퍼널이 좀 만들어졌었어요. 이 비장애인 화면에서는 모두 한 퍼널에서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늘어날 퍼널 때문에 사용성 저하랑 이탈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의도한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유라님 말에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좀 분기를 치니까 스크린 리더 사용성 테스트는 성공했나요? 네, 마침내 이 8번째 시각장애인 UT에서 너무 쉽게 결과 페이지까지 이제 쭉쭉 넘어가시는 사용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냐고 너무 좋다고 연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사용성을 넘어서 우리의 의도까지 완벽하게 전달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었어요. 이때 유라님의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죠. 드디어 해냈다. 이런 표정?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용성 테스트는 성공하기는 했는데 이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UX와 시각장애인이 경험하는 UX가 아예 달라지게 됐잖아요. 그거는 우려하지는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고민됐던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이런 차이를 두는 게 혹시라도 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는 애플의 접근성 문서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특정한 제스처를 쉽게 수행하기 위해서 얼터너티브 웨이를 제공하는 게 좋은 접근성의 예시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것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게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인 거죠. 그러면 혹시 개발을 2배로 해야 됐으니까요. 인터랙션을 없애는 선택지는 고려해보진 않으셨어요? 그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이게 점자라는 생소한 소재를 비장애인들한테 되게 흥미롭게 전달해야 되는 시즌 이벤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럴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그래픽과 유려한 인터랙션 요소가 꼭 필요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2가지 선택지를 생각하기 쉬워요. 접근성 대응을 안 하거나 인터랙션을 줄이거나. 그럴 때 이렇게 분기를 치는 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하고 싶어요. 그것도 진짜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전자를 같이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점자 카드가 완성되고 숨겨진 메시지가 보여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에 대한 설명과 토스의 접근성 관련 기능들을 소개하죠. 지금 여기 메시지가 보이는데 이 메시지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할 말 많아요. 처음에 유라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고 내 얘기처럼 느껴지고 근데 한 문장으로는 안 되고 좀 길어야 되고 뭔가 뭉클한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 느낌적인 느낌 알죠? 막 이러는데 뭐 예쁜데 멋지고 심플한데 화려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저도 뭘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걱정 진짜 많이 했죠.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또. 하하하. 편하게 일하시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걱정한 것 치고는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완성된 것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메시지 카드 4개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리고 진짜 한 달 내내, 아니 제품 출시 직전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요. 한 달 동안 저를 만난 사람들은 잘 지냈냐고 묻기도 전에 혹시 내가 쓴 글 좀 봐줄래? 이걸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한동안 사람들이 슬림을 막 피해 다녔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쩐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렸는데 그 받았던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데 제일 기억에 남는 피드백 중 하나는 강연할 때 시작하는 말 같아였어요. 초기 버전은 지금 버전이랑 좀 꽤 다른데요. 나무 카드를 예로 들면 몸통이 옆으로 휜 나무와 길고 곱게 뻗은 나무. 이 중에서 더 단단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막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친구가 듣자마자 이 다음에 청중을 쳐다보면서 살짝 미소 지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문장 구조를 싹 다 뜯어고쳤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메시지군요. 거기서 끝났으면 저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연히도 제 동생이 사회복지사예요. 장애인의 날인데 동생분보다 슬림이 더 바쁘다고 막 놀리시던데. 맞아요. 동생이 어떻게 나보다 바쁘냐 막 이러면서도 또 제가 쓴 글을 보여주니까 또 다 봐줬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점자가 특별하다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점자가 특별해? 그게 일상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차별이야 라고요. 이건 또 생각지 못한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아차 싶었어요. 특별하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죠. 그래서 점자는 특별하다는 말을 다 빼고 이제 비장애인 UT를 한 거예요. 좀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교훈을 주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또 공감이 좀 잘 안 된다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느낄 수도 있겠구나 또 싶어가지고 교훈적인 느낌 빼려고 문장을 또 싹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본인가요? 그랬다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저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렇게 하고 팀에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또 특정 단어가 장애인을 콕 집어서 비유하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들은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읽힐 수 있겠다 싶기도 해가지고 또 수정했죠.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수정을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 팀원들과 함께 썼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그렇게 수정하고 보여주고 수정하고 보여주고 그 과정을 진짜 많이 거쳐서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작성했는데 실제로 사용자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사용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이 거의 3만 개예요. 이벤트 취지 정말 좋고 참여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을 때는 진짜 뿌듯했고요. 퇴근길에 메시지 읽고 울컥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는데 위로받았다. 이런 의견들도 기억나고 어떤 분은 2,000자가 넘는 긴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반응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생각도 마음도 취지도 이다지도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사랑이란 늘 가까이에 있었네요. 이거예요. 다시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분은 라이터이신가 봐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렇게 쭉 장애인의 날 이벤트를 만든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이 이벤트를 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유라님 슬림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였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 대응 난이도가 정말 높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적당히 타협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좀 있었어요. 그치만 이제 과거의 저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95%가 아닌 100%를 위한 토스가 되겠다고 선언했잖아. 100%로 가는 길은 원래 험난해. 라고요. 그리고 접근성 대응은 원래 간단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말해주고 싶어요. 간단했다면 그냥 너가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이고 이를 통해서 토스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금융 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쫄지 마라? 이 제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노력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혹시라도 단어 하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너무 많이, 너무 오래 했어요. 정답도 없고 반응도 예측이 안 되니까요. 만약 다시 돌아가도 뭐 여전히 막막하고 확신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계속 고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 정답은 아니어도 정답에 가까워질 수는 있단다, 스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마음껏 물어보고 더 고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시도 끝에 답을 찾아나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신 유라님, 슬림 감사해요. 와, 감사합니다. 와.